지금 세상에는요, 돈이 없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밥은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밥을 먹을 수 없으니까 못 먹으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면 남의 돈을 받으려면 노동을 제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물건을 사서 팔거나 일을 남기거나 이렇게 몸값을 올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노후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돈이 떨어지니까 그때 남들은 이럴 때 나는 이랬구나 후회하는 거고,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뭐냐면 자살률이 1등이라 그러는데 왜 죽고 싶을까요? 살아갈 돈이 없고 몸이 아파 괴롭고 주변의 인간관계가 나쁜데 희망도 없고 재미도 없고 사는 것이 싫어지니까 죽고 싶은 거 아닐까요? 자살한 사람이 3,302명입니다. 많은 숫자지요. 노인 자살률을 따지면 10만 명당 약 80명, 79.7명입니다. 이것은 OECD 국가 가운데 2.6배가 높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노인들이 죽을 때는 우울증으로 죽거든요. 통계에 의하면 제일 스트레스가 뭐냐면 질병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 사실 몸이 퇴화하니까 귀찮아서, 움직이기 싫어서 귀찮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자살 원인의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이 주먹국으로 그냥 살아왔습니다. 경제라는 건 다른 거 없잖아요. 남의 주머니에 돈을 내 집으로 옮겨오려면은 가장 좋은 건 뺏는 거, 강도, 쓰리, 절도. 근데 그건 국가적으로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자면 남의 돈을 받으려면 노동을 제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물건을 사서 팔거나 일을 남기거나 이렇게 몸값을 올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노후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돈이 떨어지니까 그때 남들은 이럴 때 나는 이랬구나 후회하는 거고, 지금 세상에는요, 돈이 없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밥은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밥을 먹을 수 없으니까 못 먹으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지 않으려고 밥을 공짜로 주는 무료급식을 찾아가는데 점심시간 전에 줄이 장사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늘어났다고 그런 말을 하지만은 노숙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청이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값싼 음식점이 있습니다. 조금 늦게 가면요, 밥이 떨어져요. 밥은 한정되니까. 그러니까 미리 줄을 서 기다리는 거예요. 동사무소마다 사회복지사를 둬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을 얻게 하려고 노력해도 사람들이 삶에 대한 의욕이 없고, 근데 돈도 없고 또 구원의 손길도 내밀지 않으니까 결국 사각지대가 생겨가지고 어려우면은 남한테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구차한 일이 아닌데 그걸 하지 않아요. 마지막 자존심이라 그러는데 적어도 극단적 선택은 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돌아보면 후회하는 일이 많지요. 한두 가지가 아니죠. 도박에 빠지거나 음주에 시달리거나 섣부른 투자한다고 해서 남 말 홀딱 해가지고 투자했다고 후회하는 것,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친구들 말 안 듣고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중요한 소중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또 든든한 평생에 의리 좋은 친구 하나 두지 못한 것, 공부를 하지 못해도 무식하게 살아온 세월, 나도 그때 공부를 할 걸 이제 돌아보니까 후회 막심한 걸 이제서 아는데 이건 이미 늦었잖아요. 근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뭐냐면 해야 할 일은 하기 싫습니다. 그래도 해야 되고 해서는 안 될 일은 하고 싶습니다. 안 해야 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 뭐냐면 우리가 돌아보면 가정에서 가족을 가진 사람이 부도덕한 일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속된 말로 남자가 바람 피우고 여자가 바람 나는 거죠. 이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술과 담배가 좋아는 하지만은 이게 끊지 못하면 건강을 잃고 돈을 잃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심각한 현실은 도박과 경마, 사행성 오락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꼭 해야 될 일, 힘들어도 독서하고 공부하고 자기 스펙을 쌓는 일은 힘들어도 밤잠 안 자고 노력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입니다. 평소에 늘 몸을 움직여서 건강관리를 하는 것, 운동. 세 번째가 신뢰입니다. 남에게 신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법 중 하나는 기독교든 불교든 신앙생활 하는 것. 그 다음에 쉼없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검소하게 저축하고 절약하고 알뜰하게 사는 것. 다른 거는 용서가 되지만은 한 번으로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범죄, 위법하는 것, 절도하는 것, 폭력이라든가 이런 건 한 번 실수로도 인생을 종치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은 하기 싫어도 하고 못된 짓은 유혹받아 하지 말아라. 하게 되면 인생 끝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하겠습니다. 노년에는 회복 탄력성 문제입니다. 주식, 부동산 좋죠. 항상 그거는 50대 50의 실패 확률이 있습니다.
젊어서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해가지고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늙어서는요, 실패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을 가질 수 있습니다. 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되지 않는 부동산이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저 시골 산골짜기에 진로가 없는 땅 같은 거, 땅은 거 있죠. 돈 주고 있으면 물건이 있습니다. 근데 돈이 됩니까? 안 사잖아요. 예를 들어 융자받아 탔다면 그것 때문에 이자 갚느라고 떨떠매는 거죠. 현금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은행의 금리를 기대 못하지만 그래도 안전한 채권이라든가 또 주식을 만약 해야 되겠다 하면 아주 배당금이 높은 우량주, 이건 절대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이건 망하지 않는다는 배당금만 따박따박 받는 이런 데 하면은 실수는 없습니다. 제 아는 사람이 중산층입니다. 부동산에 재미도 봤던 사람입니다. 넓은 땅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 그게 개발이 불가능한 땅입니다. 지금 팔라고 보니까 일정 거주 기간 동안 살지 않으면 세금이 더 많으니까 가족들 서울집 다 팔아가지고 걷다 집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몇 년째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건을 놔도 팔리지 않으니까 아직도 이자에 헤매고 있다. 그리고 겁션 같은 것도요. 이게 남들은 돈 많이 벌잖아요. 요즘 많이 유행이잖아요. 은행융자도 받고 온통 몰빵해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종업원들 인건비 줘야죠. 그 다음에 융자 같은 거 세금 내야죠. 전기료 내야죠. 기본요금 들어가잖아요. 지출은 많은데 수입은 없으니까 결국 뭐냐, 그 땅 모두가 은행에 넘어가고 빈토토리가 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건 심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체 동창회 있고 반창회 있고 이렇습니다. 그럼 동창회로 인한 모임이 수없이 많습니다. 직장마다 가는 곳마다 친목표가 있습니다. 향후에, 등산에, 취미클럽 모두 참석하려고 들면 회비 내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나이 들면요, 아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회가 창을 넓히기 때문에 가져야 되지만은 이게 축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 사람들과의 만남도요, 횟수나 규모를 서서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년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금쪽 같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시간 낭비하고 헛성세월하고 아까우니까 사람들도 정리해서 만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녀는 울타리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식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건 자식 돈이지 내 돈이 아니잖아요. 자식과 재산을 공유한다는 생각은 쫄딱 망하는 이유입니다. 애들이 그럽니다. 아버지 좀 살아있을 때 나를 유산을 남겨주고 정결해지면 세금도 덜 물게 되고 좋게 되잖아. 미리 남겨달라. 그러니까 그래 내가 어차피 죽을 거니까 다 남겨준다. 전체 자식들 남겨주고 나면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받을 게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부모를 외면하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요, 다 남겨주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친척집에 전전하는 사람도 전 보았습니다. 세금 절세한다고 하다가 다 주고 나면 가난뱅이 되는 건 순간입니다. 내가 아들이 둘인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골프 그만 쳐야 되겠다. 아버지 왜 몸이 아파? 그러니까 아니야, 골프장 비용도 많이 들고 내가 돈이 없어 이제 그만 쳐야겠다. 내가 그렇게 말할 때는 무슨 생각을 바닥에 깔았냐면은 아버지가 돈 없어 골프 치러 가면 아들들이 돈이 많으니까 그럼 아버지 골프 치는데 한 달에 얼마씩 내가 줄게, 이럴 줄 알았단 말이야. 이걸 기대했단 말이야. 근데 아들이 뭐라냐면 아버지가 왜 돈이 없어 이거야. 아버지 집 있잖아, 집. 이 집 팔아 쓰면 되잖아. 팔아 쓰고 다 쓰고. 그런데 재산은요,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유족의 문제고 죽을 때까지 돈을 각수해서는 전 강조합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대학만 들어가면 자녀들을 독립시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군대 제대고 나서 취직하고 나면 그때부터 재산 별도 관리하잖아요. 그래도 아직도 우리 한국 사회는 늙어서도 아들한테 너무 기대하는 것, 끈끈한 정, 이것 때문에 어쩌기보면 자식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독립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노화가 되면 바뀌잖아요. 노인으로 생활을 지나는 겁니다. 부모가 불안한 거 하는 거 가족들이 환영하잖아요. 자기가 좋다고 해서 즐기는 것, 이거는 죽어도 나이가 들면은 가족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평생 즐겨 피우던 담배, 술,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결단적입니다. 나이 들면은 새로운 걸 시작해야 되는데 외국어라든가 글쓰기를 한다거나 남경심리학을 쓴다거나 또는 어울려서 그림, 서예, 사진 찍기 이런 거에 심취하는 것, 우리가 습관을 바꿔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기 들어서 일주일만 누워있다가 일어나면 어찌랍니다. 그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근육은 움직이지 않으면 바로 사라집니다. 습관은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자세가 편해서 반복하면 몸도 거기에 따라서 따라갑니다. 저 거스단에 코끼리 있잖아요. 큰 코끼리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훈련 어떻게 시키는지 아세요? 어려서부터 족쇄를 채워가지고 말뚝을 박아놓습니다.
그런 코끼리는 거기 익숙해지면 몸이 완전히 큰 성체가 돼도 코끼리는 족쇄 같은 말뚝만 있으면 그대를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스운 얘기지만은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길 바라는 겁니다. 매일 누워있지 말고 편하다고 안주하지 말고 항상 움직이고 내일을 위해서 대비하는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대학교 김태길 교수, 숭일대학교 안명훈 교수, 김영석 교수 세 분이 한동갑으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철학자들인데 세 분이 공통점이 65세부터 75세가 인생 황금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65세까지는 얽매임이 있었다는 거죠. 날개를 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먹여야 되니까 직장 생활해야 되고 저도 20년 동안을 고관절염을 앓았습니다. 쩔뚝쩔뚝하면서 걸어다녔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그 수술한다고 장기 입원하면 직장에서 보직 떨어질까 봐서 아픈 다리 끌고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인공관절 수술하니까 지금 얼마나 편하게 달다는지 모릅니다. 퇴직하고 나서 그동안에 못했던 것 자유롭게 날개 달기 때문에 65세부터가 황금이니까 더 늘어났죠. 우리가 권장할 만한 일이고 항상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현직의 직장인들은 모릅니다. 퇴직하고 나서 드디어 내가 이런 노래를 잘하는구나, 내가 글쓰기를 잘 쓰는구나, 자기 취미를 살리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버킷리스트를 이걸 권장한 것이죠. 한 100가지만 적어봐라. 그중에 먼저 해보고 싶은 일이 뭐가 있느냐, 외국이든 국내든 가보고 싶은 곳 적어보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그거 찾아보는 거예요. 초등학교 동창을 만난다거나 옛날에 은사님을 만난다거나 먹고 싶은 음식 뭐가 있느냐. 100가지 버킷리스트를 적어놓고 언더라인 거가면서 실행하면 이보작 인생이 일보작보다 훨씬 더 꽃이 활짝 피고 보람 있는 생활을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라도 노력하지 않고 얻어지는 성공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사는 과정에 보면 희로애락이 따릅니다. 나이 들었다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은 바본 짓이다. 주위에 종말이 와도 사과를 심겠다는 네덜란드의 스피노자의 말이 생각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희망을 심는 마음으로 오늘 살길 바라면서 노년에 멋진 인생 살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80 넘어보니까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사실 내 발로 서서 걸어다니는 것, 내 손으로 밥을 떠먹는 것, 이것만 피해도 비참한 건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자기 뜻대로 못하고 누워있게 되면 그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결국 가는 곳은 여행밖에 없는 것이 상식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야 젊어지는 법을 용해야 되는데 얘기 못 들어보면 난 시간이 없다. 뭔 시간이 없습니까? 핑계지. 그러고 포기하고 누워있으면 그게 끝이에요. 결국 거기서 죽음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죠. 우선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어르신 소리를 듣고 존경을 받게 됩니다. 노년에 지켜야 될 대원칙입니다.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세기 자발주연구소 이복희 조사입니다. 노인들의 현실과 나머지 여생을 어떻게 잘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급격히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1981년도 6월 5일 날 노인복지법이 생겼는데 그때 65세가 노인입니다. 42년 전이죠. 근데 지금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2002년도 기준 남자가 81세, 여자가 87.7세, 평균 지금 84세가 되었습니다. 사실 60대 노인은 노인정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나가는 우리 동네 노인정에도 제가 가면요, 제가 80이 홀 넘었는데도요, 제가 막내입니다. 저는 선배님들 식사하고 나면 봉지 커피 타드리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한국의 초령 사회의 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노인이 되면요, 집에서 혼자 지나다가 떠나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노인 되면 돌봄이 절실한데, 근데 한쪽이 사별을 하거나 혼자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요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경희대학교 뉴에이징 연구소에서 2020년도 발표 보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가 55%입니다. 더 좋은 환경으로 가고 싶다 하는 것이 32%입니다. 그런데 노인이 자기 뜻대로 못하고 누워있게 되면 결국 가는 곳은 여행밖에 없는 것이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식사 생활에 편의성을 원하거든요. 근데 부인이 하려고 나면 혼자 약해진 몸으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결국 요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부부가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면 문제가 없지만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기 때문에 생애 마감 장소는 어쩔 수 없이 노인 요양보호소가 끝이다. 혼자 남은 노인들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노양원에 가서 지내고 있죠.
돈이 대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돈은 많이 있습니다. 자식들 출세했거든요. 근데 케어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딸이 의사고 아들이 회사 사장인데 회사 일 그만두고 딸이 직장 일 그만두고 집에 와서 점심 차려주고 저녁 차려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케어를 필요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서 여생을 마치는 것이 가장 노년의 슬픈 현실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내 발로 서서 걸어다니는 것, 내 손으로 밥을 떠먹는 것, 이것만 피해도 비참한 건 피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 벌려서 먹으려는 사람, 돈 없으면 무시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할 일 없어 누워만 있는 것, 그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어르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고집불통 옹고집이 그나면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서 빨리 세상에 떠나기를 바라는 것도 있거든요.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야 젊어지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얘기 못 들어보면 난 시간이 없다. 뭔 시간이 없습니까? 핑계지. 내가 뭘 하겠어 이 나이에. 그다음에 난 사실 용기가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러고 포기하고 누워있으면 그게 끝이에요. 다시 일어나기라는 건 꽤 힘들기 때문에 거기서 죽음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죠. 사실은 착각은 자유라고 말하죠. 근데 착각한 사람이 많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다. 노인의 생각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 다음에 더 한 착각은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내일에 대한 준비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건강에 대한 착각입니다. 나는 이제까지 병원에 한 번도 입원한 일이 없다. 갈 일이 없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누구나 나이 들면 건강이 나빠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야 되는 시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무슨 병으로 세상을 떠날까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게 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더 중요한 것은 넘어져가지고요, 골절이 돼가지고, 이제 노인 골절이 되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럼 누워있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넘어지는 것이 큰 산에 가다 넘어지는 게 아니고, 집에 화장실에 넘어지고, 전화기 급히 받으러 가다 넘어지고, 그런 일이 주변에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 든 사람은 대개 그래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암 걸리지 말고 치매 걸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사는 것, 그게 노후를 행복한 보내는 가장 기본이다. 제일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일 혼자 살게 되면 난 남자 본의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밥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 세탁기 돌리는 법, 그다음에 쓰레기 버리는 법, 청소하는 법, 이거 알아줘야지.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 요양보호사라든가 의지하면 내가 하는 건 못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혼자도 살아갈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즐거울 수 있고 이런 것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취미를 가져야 됩니다. 독서를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집을 벗어나는 훈련부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건강을 타고나도 관리하지 않으면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건강은 매일매일 잘 먹고 잘 배설하고 잘 자고 그리고 늘 운동하고, 의사가 아니더라도 이건 상식이잖아요. 그중에 제일 쉬운 일이 사실상 비용도 들지 않고 효과는 분명한 운동입니다. 그중에 걷기 운동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신체적으로 무리도 없고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운동이기 때문에 지하철 공짜로 타는 사람들 어디 가게 되면은 계단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 좋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운동하고 잠자고 아주 루틴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날씨가 춥거나 비가 내리거나 이런 날이 되면 걸 수가 없잖아요. 실내 운동을 해가지고 러닝머신을 탄다거나 집에서도 걷는다거나, 이것은 아주 생활하는 것. 요새는 핸드폰에 만보기 그 기계가 있기 때문에 얼마 걸은 게 나오잖아요. 저는 6,000보 이상은 걸어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혼자 걷는 건 사실 어렵잖아요. 요즘 동호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맨발 걷기 동호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자기들끼리 모여서 맨발로 걷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효과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다음에 친교를 겸해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거 가는 건 운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이것이 일석이조. 어려운 것 같지만 쉽고 쉽지만 어려운 것이 바로 걷기 운동이다.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세 시대에 이래잖아요. 근데 100세대가 되면 부양해야 될 자식이 경제적 여유가 없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노동집약적 구조이기 때문에 대가족이 모여서 같이 살다가 지금은 핵가족이 되니까 부모와 같이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녀들이 고소득자가 아니면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없습니다. 생각은 있지만 노인은 노인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각자가 도생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결국 돈이 없잖아요. 자식이 도와주지 않으면 답답한 일이죠. 그런 경우에 활동할 수 있다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환경정비 작업하는 것 정도는 아주 손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고, 나이 들어도
일하는 것은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근로 의미도 있고 운동 효과가 있고 치매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라는 거죠. 자립이 어려운 분들은요. 요새 동참소에 가면 요양보호사들의 조력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아무도 할 수는 없지만 식생활과 의료비라든가 병원비라든가 이런 게 해결되기 때문에 손을 내밀어서 구호를 요청하는 것. 이걸 요청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사람도 엄청 많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돈이 남아저축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기본을 알아야 돼요. 어차피 수입은 지출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저축하려면 지출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살아야 되는데 모자란다고 돈을 빌렸으면 부채가 늘어나니까 경제 파탄이 이루어지는 거고 저축하고 나서 절약하고 일정 기간 지나면 시드머니가 생기잖아요. 그것을 하는 방법을 저는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격을 가진 사람이 덕목 중에 제일 높이 두고 있는 것이 친절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아는 사람 하나가 실제입니다만은 굉장히 고위직에 계시고 성공한 분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가냐고요. 이 빠진 호랑이잖아요. 그걸 권위를 계속 주니까 그게 안 되니까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권위라는 말을 쓰는 것은 지휘하거나 통솔할 때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고위직에 있고, 근데 권위라는 말은 상대방을 복종을 강요하는 듯한 그런 바람직한 말이 아닙니다. 겸손하고 배려하는 리더십, 이걸 배워야 주변에서부터 환영을 받고 미움을 받지 않는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0 넘어 보니까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남의 잘못도 잘 보이거든요. 보인다고 지적하고 젊은이보다 많이 안다고 그걸 말하면 결국 그때부터 꼰대, 늙은이, 뒷방노인 이런 소리로 비참해서 듣게 된 겁니다. 우선 잔소리를 들리는 말을 덜 해야 되고 노인이 되면요. 자식에게는 속아주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구들은 믿어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배우자에게는 무조건 져주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야 어르신 소리를 듣고 존경을 받게 됩니다. 속아주고 믿어주고 져주는 것, 이게 노년에 지켜야 될 대원칙입니다. 원하는 가족관계는 신뢰하고 긍정하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는요, 노라는 대답을 쓰면 안 됩니다. 가족이 무슨 부탁을 하고 하면은 당신이 뭘 한다 그래? 나 지금 바빠. 나는 못해. 이러면 안 됩니다. 만약 애들이 극장 가자 이러면 극장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극장이라도 애들이 가면 아 좋다. 나도 그거 보고 싶었어. 적어도 나이가 들면은 노인의 재롱꾼이 돼서 기쁨적으로 활동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노인의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정보를 가족과 공유해야 됩니다. 좋은 일은 아닙니다. 만약에 갑자기 사업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쳐봅시다. 그럼 난감하지요. 근데 돈을 꿔간 사람, 소위 채무자들은 다 사라집니다. 근데 채권자들은 다 나타납니다. 비밀 현금 장부 같은 거, 저금 통장 비밀번호, 그게 금고 열쇠, 진짜 숨겨놓은 자기의 보물 같은 거 있으면 자기만 혼자 알게 마당 한 구석에 감나무 밑에다가 금덩이 숨겨놨다. 그거 알려줘야지. 영정사진 같은 것도 미리 찍어드리는 게 좋고, 육신이 머물 것도 미리 말하는 게 좋겠다. 저는 영정사진 둘이 가서 찍어놨고, 납골당 미리 사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떠나도 이제 여한이 없다. 난 아무 미련이 없다. 이래서 항상 제로 베이스에서 자기장이 존재해야지 미련을 갖는다거나 이러면 그건 내 가족들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생을 살아가려면 자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가져야 되잖아요. 즉 경제활동을 해야 돼요. 근데 직장은 퇴직하고 나면 소득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직업은 평생 동안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직업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직업도 현직에 있을 때 빵빵한 연금을 확보하거나 평생 살 수 있는 저축은 필수입니다. 예를 들면 회계 직원은 정년이 되면 퇴직합니다. 그러나 영화에 찍던 배우는 평생 동안 배우를 할 수 있습니다. 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사도 지금 제가 80 넘었지만 지금 부르는 데 많잖아요. 여기저기 다니잖아요. 이건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석 교수님 우리 나이는 105살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매일 수영하고 강의하고 글 쓰고 이 사실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스펙과 여가를 이용해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겁니다. 운동을 하면 뭐 골프 같이 한다거나 같이 노년에 여행 다니는 것. 여행이라고 해서 꼭 외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국내에도 좋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 둘이 손잡고 관광버스 타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